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옛 서울시청 건물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 유일의 직영 도서관이 됐습니다. 바로 서울도서관인데요.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서울 시민들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 잡은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그만큼 독서의 힘이 엄청나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용훈입니다. 예, 서울도서관 옛 서울시청 건물이 그 서울도서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청 앞에 예. 60년 넘게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청사의 이름표를 떼고 예.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체 건물이 다 도서관입니까? 예, 시청 건물 전체는 다 도서관입니다. 그렇군요. 언제 문을 열었죠? 예, 2008년부터 공사해서요. 예. 4년 공사한 끝에 2012년 10월 26일 날 공식적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예. 4년 동안 공사한 것은 도서관에 맞도록 공사한 건가요? 예, 그렇죠. 뒤에 또 청사도 새로 지면서 예. 같이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죠. 4년 동안. 그럼 가장 큰 공사가 어떤 거였나요? 벽을 허무는 거였나요? 아무래도 그게 근대문화재라서요. 예. 그 옛날 이제 벽치하고 이런 중앙 홀 같은 걸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게 제일 어려웠을 거고요. 예. 또 이제 그게 원래 지하가 없던 건물이라서 뒤에 또 이제 지하도 이제 파는 그런 그렇군요. 공사도 좀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2012년에 개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이후에 쭉 관장을 맡고 계시온 거죠, 지금? 예, 지금 이제 2년 됐습니다. 예. 도서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예. 또 많이 찾아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문을 연 개관 초기에는 그 소음 때문에 좀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소음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예. 저도 이게 사실 이런 도서관을 거의 처음 본 건데 이게 예. 사실 굉장히 이제 분주하고 또 그 많은 모임들이 있는 서울 광장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예. 네, 도서관은 좀 조용해야 된다는 그런 또 생각도 있는데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이제 정말 딱 마주 앉아서 같이 공존하는 도서관. 예. 초기에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낯설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더 어려워 좀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제 또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서로가 배우고 또 배려도 하고 예. 이해도 하면서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그렇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도서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예, 서울도서관은 서울시가 2012년에 서울시의 대표 도서관으로 건립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예. 예. 그전에는 서울시 도서관이 따로 어디에 있었나요? 그전에는 사실은 이런 도서관은 없었죠. 예. 그렇군요. 그 서울도서관이 말하자면 공공도서관인데 민간 도서관하고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1차적으로 서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대표 도서관인데요. 예. 그거는 공공도서관에다가 그 역할을 더해서 그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관한 정책도 만들고요. 예. 또 지원도 하고 서로 협력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정책 기능을 좀 갖는 도서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서울도서관, 서울에 있는 도서관이 몇 개나 될까요? 예, 서울에는 지금 그 저희 도서관 포함해서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도서관, 그다음에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이렇게 한 140개가 있고요. 예. 거기다 이제 시민들께서 좀 생활권 가까이서 만나실 수 있는 좀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 그것도 한 840여 개 있습니다. 그 뭐 지역 대표 도서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지역 대표 도서관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예, 뭐 말은 이제 지역을 대표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돕는다. 그런 역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07년에 도서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생긴 그런 유형의 도서관인데요. 예. 그 서울 지역의 도서관과 독서진흥 정책을 좀 수립하고 예. 또 그것을 시행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러 도서관들을 도와서 시민들께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서관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저희 50명 좀 넘습니다. 50명으로 충분하던가요? 늘 부족하죠. 예. 그러나 또 그것을 또 조건으로 삼아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질이 높아지려면은 좋은 자료, 좋은 책들을 많이 사고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재정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중앙정부 지원은 없습니까? 뭐 중앙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일단은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이제 도서관에 건립할 때 뭐 지원도 해 주시고요. 예. 또 이제 운영할 때 좀 야간에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 지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제 지원도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 도서관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오나요? 예, 뭐 저희가 한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 예. 그 하루 평균으로 치면 저희가 이제 한 6,000명에서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도서관에 책을 빌리거나 이렇게 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2년 동안에 한 84,000명 정도 시민들께서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책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책을 빌리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예, 근데 안 빌릴 거면은 안 해도 되네요. 예, 뭐 저희는 출입하시고 뭐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체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예. 이제 책을 좀 빌려 가실 때만 이제 그런 회원가입이 좀 필요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책을 안 읽는다 이런 좀 지적이 좀 있었는데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예, 좀 뭐 많이 읽으시면 좋죠.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 굉장히 그 위치가 좋거든요. 접근하기도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용이 많으세요. 예. 그건 아마 이제 저희가 또 할 일이 있겠다. 도서관도 좀 더 많이 또 좋은 곳에 위치 좋은 곳에 또 좋은 책들을 좀 많이 갖춘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고 또 주변에 그런 환경들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자기 소개란에 취미란에 보면 대부분 독서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런 게 발전하면서 책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덜 읽을 것 같은데 국민의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아마 상당히 미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좀 그렇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 독서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겠다는 의지와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정된 시간 속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바삐 사시잖아요. 예. 뭐 일도 좀 많이 하시고 또 뭐 사계절도 뚜렷하고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하실 일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정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차분하게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는 그런 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와 걱정 그런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야 그걸 보고 아이들이 따라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동의하십니까? 뭐, 꽤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예.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그런 이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출판단체하고 이제 언론사가. 근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예. 되게 지속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군요. 예, 그런 모범을 보이고 가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서울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도서관이라기보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일단은 그 건물 자체가 문화재이고요. 역사가 네. 사실은 건물 역사만 해도 88년이 된 그런 예.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 3층에는 지금 이제 옛날 시장님실도 그대로 복원돼 있어서 예. 뭐 시민들이 박물관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 또 저희 기록문화관이라는 곳도 있어서 예. 서울시의 각종 기록들을 좀 보실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5층에 카페도 있고요. 뭐 예. 정원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는 이제 지하에는 또 다른 공간이긴 하지만 시민청이라는 공간도 있어서 예. 굉장히 시민들께서 다양한 즐거움거리를 이렇게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공간도 저희하고 같이 있고 광장도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그런 걸 보러 오시거나 그래서 주말에는 정말 그런 관람객들이라고 할까요? 예. 관광객 견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민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편하게 예. 어떤 목적이든 좋으니까 그 도서관에 오시면 그래서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만날 때 야, 서울 도서관에도 만나자 뭐 이러면 또 지역에서는 지역의 도서관들 거기서 예. 만나셔도 좋고요. 그렇군요. 네. 그 지금 프랑스 만화가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요. 예, 지금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연예인문학 창작촌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예. 이제 공모를 받아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림을 재밌고 또 그러니까 이 프랑스 만화가께서 예. 우리나라 풍경이라든지 사람들의 모습 같은 거 이렇게 그린 걸 보니까 예.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던 점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이고요. 예. 그 11월 30일까지 하니까 저희 이달 도서관에 말까지네. 예, 오시면 아마 보시고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용도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은 뭐 이용하실 때 예. 일체 따로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께는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 매주 금요일마다에는 또 일반인들을 위한 강좌도 마련돼 있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독서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독서대학 르네 20이라고 같이 하는 건데요. 예. 한 달에 한 가지 주제씩을 정해가지고 저녁마다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음식이라든지 뭐 미술 이런 것도 했고요. 예. 또 계층별로는 이제 청소년들 뭐 20대 지금은 이제 50대 그 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 그런 강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장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의 독서 증진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도서관에서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는데 예.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요.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사실 휴먼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는 아니고 예.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을 책처럼 읽자 뭐 이런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독자의 그룹이 이제 뭐 4명, 5명 이렇게 작게밖에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 책도 뭐 저희는 4명, 5명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책과는 또 다른 아주 굉장히 진솔한 그리고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상호 이해 예.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이 관장께서도 직접 예, 저도 한번 했습니다. 누가 대추해가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책이라든지 도서관에 좀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제가 이제 사서니까 예. 뭐 사서가 되고 싶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를 대추하셨죠. 예. 그 사서라는 직업은 책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예. 행복하겠어요? 예, 행복합니다만 이때 일로서의 책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예. 하기야 영화 담당 기자도 부러울 때가 있는데 예. 재미없는 영화도 끝까지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저희도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청계천에 가면은 지금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헌책방 거리가 지금도 있긴 있는데 예. 예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았겠지만 요즘은 좀 시들해졌죠? 예, 좀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25곳인가가 지금 남아있는데.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또 헌책방은 단지 그냥 헌책을 사는 곳 이것이 아니고 사실 예. 책 문화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오래된 책들을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좀 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8429번 서울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좀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서울도서관은 서울광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지하철 2호선과 1호선 시청역 을지로역에서 네. 내리시면 되고요. 뭐 버스는 하여튼 서울시내 오는 버스 타시면 옛날 서울시청 건물이라고 말씀드리면 예.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그 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나 사서가 되고 싶다. 그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예. 어떻게 하면 사서가 됩니까? 예, 사서가 되는 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학에 문헌정보학과 뭐 도서관학과가 있는데 거길 나오시면 되고요. 예. 또 이제 뭐 단기 1년짜리 교육기간
기관도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일단 이용하셔도 전공의 되고요. 제한이 있긴 있네요. 예, 전공의 제한은 있습니다. 아, 예. 일단 사서가 되려면은 전공을 그쪽으로 일단은 해야 하셔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서울도서관 스마트폰 앱도 있다고요. 예,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니까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쓰시니까요. 예. 저희도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다양한 뭐 저희 도서관의 자료 검색 예. 또 저희 것만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한 320개 정도 도서관들의 그 자료도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예. 또 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현재 있는 곳에서 주변의 도서관들이 어디 있는지 예. 이런 것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뭐 헌책방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증도 거기에 이제 담겨 있어서 뭐 회원증 카드가 따로 없어도 그 스마트폰으로 담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휴대폰에서 그 앱 가운데 서울 도서관 이렇게 치면은 예, 서울 찾을 도서관.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전자책 보실 때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6584번 문자로 질문 주셨는데요. 책을 볼 마음에 여유가 없네요. 언제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라가 잘 살아야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 사실 도서관은 이제 저희 또 시민들께서 좀 힐링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주변에 예. 도서관 찾아보시면 저 뭐 9시나 10시까지 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도서관을 좀 가끔씩은 좀 시간 내셔서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서울도서관 이용객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연령별로도 이렇게 통계를 잡나요?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오시는 분들 통계는 잘 못 잡지만요. 저희 회원 통계는 가능하고요. 예. 근데 저희가 짐작컨대 이렇게 보면 분석해 보면 어르신들이 일단 좀 많이 오세요. 저희는 그래요? 아무래도 그 위치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주중에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 주변에 뭐 20, 30대 예. 직장인도 많고요. 그렇군요. 주말 되면 이제는 뭐 거의 가족 단위로 예. 어린이들이 뭐 예전에 많이 그 오고요. 남산도서관 경우에는 예. 그야말로 그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그렇죠. 예. 주로 그런 층이 대주류를 이뤘는데 예. 서울도서관은 좀 다르네요. 네, 저희는 그런 이제 뭐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요.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위치상 이제 시내 한가운데 있고 또 주변 직장들이 많고 또 그러기 그러면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면은 예.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무슨 도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뭐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하나가 잘하는 것도 저희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아까 말씀 140개 이런 도서관들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도서관들이 지역 안에서 쉽게 이제 좀 시민들이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예. 거기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도 또 강조하고 있고요. 예. 네, 저희 도서관에서는 일단 오시면 뭐 편하게 예. 책 보시고 저희가 책을 좀 많이 또 신간 중심으로 많이 또 구비하고 있으니까 예. 그것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9923번 문자 주셨는데요. 서울도서관 사서는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일반 도서관 사서보다 월급 차이가 많이 나나요? 뭐 비교하기 어려운데 저희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예. 공무원 월급 체계랑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도서관 직원들은 다 공무원이니까. 예, 저희는 다 공무원입니다. 예. 이렇게 뭐 월급 얘기하다 보면 좀 피곤하죠. 예, 뭐 그 서울도서관에서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책 구입입니까? 책 구입비를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예. 저희 운영은 그런데요. 실제로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 자치구 도서관 건립 지원이라든지 예. 운영 지원이라는데 저희 예산을 한 뭐 합해서 한 200억 이렇게 좀 그렇군요. 사용하고 책 있습니다. 외에 무슨 DVD라든가 그 밖에 시청각자료도 많이 구비를 하나요? 예, 저희 DVD도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오디오북. 소리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도 뭐 예. 10,000종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형태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책도 무료로. 예, 회원이 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그렇군요.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관장님하고 얘기 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예.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서울도서관 어떻게 이끌지 또 어떤 과제가 뭘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예, 주시죠. 저희는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저희 서울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을 시민들이 정말 잘 이용하실 수 있고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네. 도서관 확충, 운영 내실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돕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가 뭐냐면 서울에 관한 자료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해서 예.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일들도 잘 해서 예, 하여튼 서울의 명실상부 모든 도서관을 돕는 도서관, 그리고 서울의 랜드마크의 도서관이 되는 것, 그것이 예.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도서관 이영훈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로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로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대우건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올바른 언어 예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처럼 어머니와 회사 근처에서 외식을 하기로 한 김 씨. 마침 퇴근하시는 부장님을 만났는데요. 김 씨는 누구에게 누구를 먼저 소개해야 할까요? 이렇게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부장님, 저희 어머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회사 부장님이세요. 처럼 친소 관계를 따져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바른 언어 예절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김 씨도 김대리가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을 데리고 과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인데요. 김 씨는 누구에겐 누구를 먼저 소개해야 할까요? 이렇게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과장님, 이번에 새로 입사한 사원입니다. 아무개 씨, 이분은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처럼 손 아랫사람을 손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이 바른 언어 예절입니다. 갑자기 중간에서 누구를 소개해야 할 때,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함께할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놀 만큼 놀아본 오빠 개그맨 이정수 씨, 알 거 다 아는 누나 김선희 부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이정수 씨는 오늘 생일이라고요? 네, 저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몇 번째 네, 생일이에요? 이제 36살 됐으니까요. 이제 36번째. 이제 생일 축하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네. 자, 처음부터 시작. 노래하기는 좀 그렇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101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4년 동안 만나온 10살 차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올해 양가 부모님께 허락도 받았고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말이 오갔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만난 지 1년 반쯤 됐을 때 남자친구와 트러블이 있었고 그때 남자친구가 대학 동기 여자와 바람이 났었습니다. 아하. 이 사실은 저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왔고 제가 추궁을 한 끝에 알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참 잘해주고 이런 사람 또 없을 것 같은데 바람을 피운 게 자꾸 걸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이게 아직 결혼은 안 한 사이니까 그렇죠. 바람을 폈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 표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 두 분이 여자의 입장 또는 남자의 입장에서 이분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연애 시절에 하신 거잖아요. 네. 남자들은 대부분 연애 기간이 만약에 1년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평균적 한두 번은 네. 마음적이나 몸적이나 바람의 외도 징후나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본인 얘기. 제 경우로는 저는 예. 이미 과거에 다 그런 걸 뗐으니까요. 예, 저도 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놀 만큼 놀아보면서. 그럼요. 저 놀만큼 놀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의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예. 이 남자가 그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있느냐. 그게 마음에 나무의 옹이처럼 남아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은 100% 또 한다는 거죠. 예. 우리 원장님은. 그럼 뭐 어떤 지금 이정수 씨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짚어주셨고 예. 또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친구가 이제 아까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이제 바람을 폈다고 표현했는데 예. 그 사실 그 심각도가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와 그 만남의 그 정도, 깊이 예.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 사실 이거 바람 폈다라는 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뭐 잠깐 만나서 차를 마시는 것부터 정말 깊이 있는 연애까지 우리가 예. 소위 이제 양다리라고 말하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심각도 정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은 이제 이런 남자친구가 딴 여자를 만나는 그러니까 누수 현상, 연애에서 예. 누수 현상도 사실 그거지만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배경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혹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여자분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 2, 3년 전의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결혼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이 그 불안이 좀 커서 예.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해서. 걱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의 이 일을 좀 붙잡고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 결혼할 때 되면 불안해가지고 이 조건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막 이런 것도 있었지. 얘 이런데? 막 이런 게 막 떠오른다. 그리고 정말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 일이 있었다라면 예.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 그런 마음에 걸리는 큰 상처인 건 맞는데 이게 2, 3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일단 남자친구랑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내가 결혼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그걸 직면하지 못하고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의외로 해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그 박준범 PD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찔리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다고. 네.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나도 찔리는데 안 찔리겠냐고. 예,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심리 대결이 펼쳐집니다. 누가 더 남녀 심리 분석을 잘 하셨는지 김선희 원장 말에 공감하신다면 김선희, 이정수 씨 의견에 공감한다면 이정수라고 써주시고. 네, 오늘 생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방송 말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되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결혼인데요. 두 분 다 결혼을 하셨습니다만은 결혼하기 전 그 싱글일 때는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이 싹 돼 있는 아내가 멋진 아침 식탁을 매일 차려주고 네.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들어오면
딱 와갖고 아유 오셨어요 이렇게 반겨주고 아이가 저랑 배꼽 인사하면서 이렇게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아, 정말로 화장 이렇게 싹 하고 있는 얼굴을 정말 생각하셨어요? 그 상상이야 내 상상인데 마음대로도 못해요? 우리 원장님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부담되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지금 결혼 지금 19년 차여가지고요. 사실 기억이 굉장히 가물가물거리는데 뭐 저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환상이 근데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연애를 열심히 하면서 항상 이제 결혼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기대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깨고 이러면서 좀 환상을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환상 깨는 데는 동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얘기죠. 저는 이제 결혼 전에 그 동거는 아니었지만 와이프드 집에 너무 오랜 시간 머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집보다 여기가 편하다. 그래서 결혼해야겠다.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그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해도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고 싶다 하던 때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걸 언제 느끼셨어요? 저는 느꼈다기보다는 저는 뭐 애가 생기면서 결혼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지. 위험한 발언 같아요. 우리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 남편 거의 처음 만나면서부터 마음이 많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결혼할 이미 준비가 좀 돼 있던 상태고 결혼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남편을 만나면서 딱 보는 순간, 이 사람과는 헤어질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꾸로. 전반적인 얘기 들어봤을 때 중매 같은 냄새가 나는데. 아니에요, 소개팅이었어요. 네, 소개팅을 했거든요. 그분이 딱 알고 딱 했겠죠. 이 사람이 딱 맞겠다. 그러니까 좀, 그럴까, 이렇게 처음 만나면서도 좀 이렇게 설레는 것도 있었지만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고, 계속 잘 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이렇게 쫙 무슨 기운처럼 밀려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성인 남녀 언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지 설문조사 결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미혼 남녀 970명을 대상으로 결혼에 확신을 주는 상대방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남성은 대화가 잘 통하고 코드가 맞을 때, 또 여성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때를 각각 1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남성들은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볼 때, 또 나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일 때를, 여성들은 대화가 잘 통할 때,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볼 때 결혼을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있어서 내가 1순위라고 느껴질 때를 꼽고 싶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은 말이 잘 통하는 여성이 1등이었고 여성은 책임감 있는 모습이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날까요? 전반적으로 좀 남자랑 여자랑 그 대화하는 소재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남자는 그 여자랑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못 하고 사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통하는 여자를 만나면 솔깃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남자의 소재에 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여자가 남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외로 여자분들이 대화를 더 중시하고 막 이걸 내세울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거 선입견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근데 오히려 남성분들이 대화 잘 통하는 어떤 파트너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남자는 원래 여자보다 그 대화의 지구력이 짧잖아요. 하루 동안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대화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양 안에서 즐겁게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통해되거든요. 여자는 많으니까 그중에 한 구석만 걸려도 돼요. 그 대화의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참 공감이. 이 자리에서 그 남성 두 분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전체 남성 의견으로 제가 접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525번으로 문자 들어왔는데요. 이정수 씨 의견에 공감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결혼하시더니 더 훈남이 되셨네. 이건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라디오인데. 이거 보는 라디오 아닌가요? 그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고 훈남이 되신. 감사합니다. 5570번도 이정수 오빠 생일 축하드려요. 이렇게 보내온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반대로 네. 이런 여성 또 이런 남성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치 없고 막 흐름 못하는 스타일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센스 떨어지거나 좀 배려가 없거나 이런 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려까지는 좀 고난이 기술 같고요. 네. 눈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 딱 봤는데 이 사람 기분이 상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요 정도 봐서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으면 좀 누그러져서 이제 대해주고 좀 좋은 것 같으면 같이 막 흥에 겨워서 해주고 이런 좀 눈치 작전을 잘할 수 있는. 예. 그렇군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분들이 좀 정말 피해야 되는 남성 그 성향을 제가 굳이 뭐 생각해 보면 일단은 폭력 성향.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언어적 폭력도 그렇고 신체적 폭력도 그렇고요. 이런 기미가 보일 때는 정말 관계를 재고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두 번째는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이건 네가 다 잘못한 거고 이건 네가 이래서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향. 이거는 정말 좀 고쳐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거를 뭐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성향이라든지. 이건 좀 땡큐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만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성향들은 여자분들께서 조금 그러니까 남녀 불문이다 사실은 이런 거는 조금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은 우리 심리학자이신 김선희 원장께서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는 개그맨 이정수 씨께서 지금 조목조목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의 말이 더 공감이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혼일 때 이럴 때 정말 결혼하고 싶다 하는 순간이 있죠. 어떤 순간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보다 여자친구 집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정을 느끼셨네요. 가정. 그러니까 뭔가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기 싫고 여자친구 집으로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대로 쭉 그냥 살아야겠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사랑이 폴폴 느껴지는 얘기네요. 그럼요. 저는 아직도 펄펄 끓죠. 1년 조금 넘었어요. 사실 저도 뭐 비슷한 경우에,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하면서 너무 좋을 때 정말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친구들이 결혼할 때 친구들이 행복한 결혼식을 가서 막 축하를 해줄 때 나도 정말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혼하면은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걸 한번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성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상이 1등으로 나왔고. 1등인가요? 여성의 경우에는 같이 장보기. 가 1등 로망 요즘엔 1등으로. 많이들 장 봐요. 요즘 뭐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반대로 결혼 말고 연애만 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일반적으로 성인 남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 듣고 이야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미혼 남녀가 결혼은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싶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미혼 남녀 9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은 친구들이 부인에게 잡혀 사는 모습을 볼 때, 또 여성은 시댁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울 때를 각각 1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남성은 더 많은 이성을 만나보고 싶을 때, 잦은 부부싸움을 볼 때를, 여성은 자신에게 더 투자하고 싶을 때, 아기를 키울 준비가 안 됐을 때 결혼 말고 연애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지금 남성들의 경우에 보면은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들이 부인에게 잡혀 사는 모습을 볼 때 이럴 때는 결혼을 안 하고 싶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 여성들은 시댁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울 때가 각각 1위였어요. 여자들한테는 사실 이 시부모의 관계, 뭐 시누이들 관계 이런 시댁 관계가 사실 굉장히 큰
또 부담이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저도 결혼 초반에 이제 시댁 어른들한테 이제 뭐 불편하셨어요? 예, 그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죠. 위 어른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낯설고 그리고 제가 막 그 부모님들을 택한 게 아니라 남편을 택하면서 주어져 버린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예, 그런 부분을 적응하는 것들이 처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아내들한테는 참 예, 중요한 문제인 것 요즘 같아요. 시어머니들은 또 많이 세련돼 주셔가지고 예. 며느리들한테 부담을 안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참 이거 부담을 안 주려고 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딱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 TV 속에 나오는 무슨 백년손님이나 뭐 이런 것처럼 장모님이 편하고 진짜 극한까지 친해지고 싶은데 이게 그 뚫을 수 없는 마지막 하나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걸 인정하고 가면 오히려 편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어떤 피가 섞인 가족이 이런 게 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편안하게 인정을 하고 가면 오히려 정말 가깝고 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또 시댁과의 관계, 또 뭐 자기장모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그거 다 인정하고 그냥 마치 그냥 행사로 왔다 생각하고 장모님이나 장인어른한테 행사 마인드, 행사 마인드. 아, 내가 지금 웃겨줘야겠다. 좋았다. 지금 분위기 흐름 좋게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 그것도. 아까 1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른 요인을 보면은 남성은 더 많은 이성을 만나보고 싶을 때. 결혼하기 싫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남자들은 결혼하기 싫은 이유와 결혼이 두려운 이유가 이 자유와 굉장히 관련돼 있어요. 내가 뭔가 뜻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을 때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 하게 될까 또 아마 두려운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진화론에서도 이미 이제 입증이 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일처제가 아주 인간의 본성에 맞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성을 만나서 내 많은 유전자를 나눠주는 이런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아직도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여성들의 또 다른 이유를 보면은 자신에게 더 투자하고 싶을 때, 또 아기를 키울 준비가 안 됐을 때 결혼에 좀 꺼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확실히 생각이 다르네요. 남자랑 여자. 웬만하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이건 너무 다르네요. 자신에게 더 투자하고 싶다는 얘기는 어떤 걸까요? 좀 더 이제 사회적 지위를 직업을 개발 아무래도 이제 경력 단절이 되는 애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개발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기혼 여성에게 좀 불이익이 되는 그 시스템이 아직도 좀 잔존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염려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양육의 책임도 있고 물론 요즘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지만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람을 대해도 그 사람을 뭐 꼬시겠다. 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유지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혼이라 그러면은 좀 더 잘하게 되고 좀 더 말을 한마디 더 건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성한테요? 이성한테. 기혼 같은 경우는 왠지 말을 좀 덜 건네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상한, 그죠? 저만 그런가요? 0340분 문자 주셨는데요. 저만 그런 거 처음 듣는데. 저는 4년 만나다가 집에 데려다 주기 귀찮아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진짜로 피곤할 때는 대중교통으로 보내고 싶던데. 공감하시나요? 근데 남성분들이 이 부분 사실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럼요. 그 집 데려다 주는 것이 사실은. 그쵸.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조금 그거는 좀 배려를 좀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옛날에 두 블럭 건너 여자는 안 만났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 걸어가서 최대한 아무리 취해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여자만 만났습니다. 6467번 이정수 씨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두 분 분위기 좋네요. 저한테 미소를 주시네요. 이것도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미소를. 앵커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국장님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저는 좋습니다. 국장님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오늘의 승자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한번 오늘 저 볼까요? 아직 지금 이정수 씨 생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108표. 김선희 원장은 69편. 너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생일에 그 이점을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패배를 오늘 생일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까지 패배를 선물로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 클리닉 김선희 원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Best shop, best enjoy, best shop,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best shop, best smi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p.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